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권력의 잔혹한 학살과 악령의 거울, 드라마 동궁의 저주 섞인 우화 심층 분석이란 제목의 대만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에서 동궁은 87개국 탑10, 17개국 1위에 오르며 전세계 통합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만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1위 동궁, 2위 김부장, 3위 오싹한 연애, 4위 아파트, 5위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 8위에는 참교육까지 총 6개의 K 컨텐츠가 순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위에 있었던 동궁은 1위로 올라오며 대만 매체에서도 동궁의 극찬 리뷰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보시겠습니다. 궁궐 잔혹 공포의 정점, 역사 정치극과 오컬트 세계의 만남, 넷플릭스 8부작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은 오늘날 K사극 스릴러의 완벽한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원원의 궁궐, 동궁의 서사는 잔혹한 세자의 처소에서 시작됩니다. 현실과 연계를 넘나들며 귀신을 베는 신비한 산의 구천가, 귀신 소리를 듣는 저주를 품은 채 궁녀로 살아가는 비운의 옹주 생강. 두 사람은 왕의 어명을 받아 원기들이 가득한 동궁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날수록 충격은 배가 됩니다. 밤마다 목숨을 위협하던 악기들의 뿌리가 악령이 아닌 왕자 아래 묻힌 수많은 백골과 잔혹한 권력 싸움이었음이 밝혀지기 때문이죠. 궁중 암투극의 팽팽한 긴장감과 오컬트 장르의 서늘한 미학을 완벽하게 버무려낸 이 드라마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비극적인 운명의 굴레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동궁은 단원식 미스터리와 메인스토리의 정치적 음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영리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초반 4화까지는 동궁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급사 사건들을 쫓아가며 궁궐 가장 낮은 곳에서 맺힌 원한들을 하나씩 풀어내죠. 산 사람에게 엉겨붙어 양기를 빨아먹는 꺼먹살이, 그리고 소금창고 화재로 무고하게 불타 죽은 뒤 유골이 항아리에 갇혀 봉인된 염고귀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요괴들의 비주얼은 민속 호러 고유의 서늘하고 강력한 시각적 중력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가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원기들의 탄생 배경을 따라가다 보면 예외 없이 권력층이 피로 지어버린 궁중비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가 중반부를 지나가면 이야기는 궁궐 속 테마극을 넘어 왕실 권력의 처참한 도덕적 붕괴로 확 바뀝니다. 이 드라마보다 정확한 정치적 우화가 있을까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 휘두른 모든 폭력은 언젠가 다른 형태가 되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것을요. 권력이라는 가장 잔인한 괴물 앞에서 모든 이는 이 끔찍한 지옥도에 갇혀 괴물이 되어 갑니다. 8부작이라는 꽉 찬 분량 속에서 동궁은 단 한 장면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최종에서 구천은 신비로운 힘이 깃든 검을 쥐고 왕궁 배후의 가장 거대한 정치적 흑막을 향해 목숨을 건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생강은 역사 속에서 깨끗이 지워져 버린 이 비극적이고도 처절한 피눈물의 역사를 자신의 눈과 귀로 똑똑히 기록하죠. 이 드라마는 가장 어두운 스릴러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권력 탐욕으로 얼룩진 비정한 세상에서 결국 잔혹한 운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진짜 무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약자들의 진심 어린 공감과 희생뿐이라는 사실을요. 동궁은 의심할 여지 없이 2026년 한 해 동안 가장 깊은 몰입감과 예술성을 보여준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호러 스릴러라는 장르적 재미를 주면서도 묵직한 역사적 운명론과 날카로운 인간 비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우 남주혁에게는 완벽한 연기 변신의 발판이 되었고 조승우에게는 또 한 번의 역대급 연기 천재의 면모를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서늘한 공포 속에서 끝없는 영혼과 생각을 남기는 꼭 한번 정주행해야 할 최고의 다크 판타지 명작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정말 극찬의 기사입니다. 대만 최대 토론 게시판 대만 PTT에서는 이 드라마의 댓글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자칭 공포 드라마를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대만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와 대만 드라마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 사극 특유의 거대한 궁궐 세트와 화려한 전통 의상을 볼 때마다 대만 드라마의 제작비 한계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대만에서는 아무리 판타지 장르를 시도해도 자본 문제로 인해 세트장이 늘 협소하고 단조롭게 표현되곤 합니다.
동궁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스케일과 비주얼 퀄리티는 대만 콘텐츠 시장이 당장 따라잡기 힘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만 장르물인 인형의 집이나 오컬트 영화들도 귀신을 다루지만 동궁처럼 기괴하고 독창적인 기묘의 세계를 고화질 CG로 구현하지 못합니다. 비록 후반부 일부 CG에서 호불호가 갈리긴 해도 이 정도 수준의 판타지 호러를 극의 몰입도가 깨지지 않게 연출해내는 기술력이 부럽습니다. 대만 드라마도 단순히 깜짝 놀라게 하는 점프 스퀘어를 넘어 이런 고차원적인 특수효과 기법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대만 지상파나 넷플릭스 자국 드라마들은 심의나 대중성 때문에 잔혹한 고우 연출의 수위를 스스로 조절하여 밋밋하게 마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동궁은 세자들의 끔찍한 죽음이나 귀신들의 비주얼을 날것 그대로 잔인하게 묘사하여 장르물 특유의 쾌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시각적인 충격을 타협없이 묘사하는 한국 연출진의 과감함이 대만 장르물 제작진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만 드라마는 밤 장면을 촬영할 때 인위적인 조명이 너무 티가 나거나 화면이 지나치게 탁해져 시각적 아름다움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동궁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촛불과 달빛의 음영을 완벽하게 계산해 시선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창조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미장센과 조명 컨트롤 기법은 대만 촬영 감독들이 깊이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만도 도교 신앙이나 민간설화 등 매력적인 오컬트 소재가 널려 있음에도 이를 현대적인 세련된 콘텐츠로 녹여내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동궁이 무당의 아들이라는 조선의 토속적 신앙과 궁중 잔혹사를 결합해 전세계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자국의 역사와 전통 요소를 세련된 미스터리 스릴러로 포장해 수출하는 한국의 기획력은 언제 봐도 놀랍습니다. 대만 사극이나 장르물은 보통 정치 싸움이면 정치, 귀신이면 귀신 한 가지 주제에만 치중해 중반 이후 스토리가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궁은 궁궐 내 권력 암투와 인간의 탐욕을 귀신이라는 매개차 영리하게 엮어내어 서사를 촘촘하게 끌고 갑니다. 두 가지 이질적인 장르를 헐겁지 않게 직조해낸 작가의 대본 구성 능력은 대만 드라마판에서 정말 배우기 힘든 영역입니다. 많은 대만 스릴러 드라마들이 감정선이나 불필요한 서사를 늘어뜨려 중반부 전개가 지루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궁은 8부작이라는 비교적 짧은 호흡 속에서 세자들의 연쇄 죽음과 저주를 파헤치기 위해 쉴 틈 없이 사건을 터뜨립니다. 한순간도 한눈 팔 수 없게 만드는 촘촘한 떡밥 회수와 타이트한 편집 속도감은 대만 연출가들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대만 공포물은 대개 한이 맺힌 귀신의 복수극이라는 1차원적인 인과관계에 머물러 심파로 오르는 결말이 대다수입니다. 반면 동궁은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결국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과 탐욕이라는 주제의식을 묵직하게 던져줍니다. 단순한 자극을 넘어 시청자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남기는 깊이 있는 극본이 대만 장르물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만 스타 배우들은 본인의 기존 청춘 스타 이미지에 갇혀 정형화된 로맨스물이나 안전한 역할만 반복해 맡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남주혁과 노윤서 같은 젊은 한국 배우들이 거칠고 시산한 오컬트 사극에 뛰어들어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이미지 고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는 한국 배우들의 환경이 부럽습니다. 대만 드라마는 청춘 스타 위주로만 흘러가 중견 배우들이 단순한 소모품으로 쓰이거나 그게 무게감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동궁에서는 조승우가 왕으로 등장해 화면을 압도하는 압도적인 연기력과 카리스마로 작품의 격을 몇 단계는 올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연기파 베테랑 배우들이 적재적소의 뼈대를 잡아주기 때문에 대본의 허술함마저 커버되는 묵직한 힘이 느껴집니다. 대만 공포물은 단순히 갑자기 커지는 효과음으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1차원적인 사운드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반면 동궁은 연못의 물소리, 바람소리, 배우들의 거친 숨소리 등 미세한 환경음을 조합해 서서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소리만으로도 공간의 시선함과 보이지 않는 존재의 공포를 시각화하는 사운드 믹싱 기술은 대만 제작진이 절대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때 대만도 공포 드라마 영화를 많이 제작했고 간혹 재밌는 드라마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다 할 좋은 공포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불만의 댓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